네, 이번에는 논술에 대한 오해들입니다. 그냥 오해가 아니라 오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논술에 대해서 잘못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들만 좀 극복을 하거나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올바르게 논술 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오해들이 있는데 이걸 논술 강사들이 제대로 이해를 안 시켜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전혀 그게 수정이 안 된 채 논술 시험장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오해들을 잘 극복을 해서 논술 시험 준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논술에 대한 오해를 제가 크게 10가지 정도로 살펴볼 텐데요. 보시게 되면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와 닿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논술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 오해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극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논술에 대한 오해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수능 때 국어 좀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등학교 시절 수능 국어를 잘했다 그러면 뭐야? 국어를 잘했으니까 논술도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국어와 논술을 동일시하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국어와 여기 있는 이 논술을 동일시, 같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국어 논술 학원이 있죠. 그래서 간판이 국어 논술 학원이기 때문에 국어하고 논술은 같은 거구나 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논술은 국어하고 다릅니다. 즉 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논술을 잘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대신 거꾸로 국어는 못했는데 논술을 좀 잘 배우게 되면 의외로 국어가 더 잘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아시겠죠? 국어를 잘한다고 논술을 잘하는 건 아닌데 국어는 못하는데 논술을 좀 준비를 했더니 뭐야? 수능 국어가 좀 잘 봐지더라. 이건 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와 논술을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 대신 논술은 국어보다 뭐에 더 가깝다? 바로 사탐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윤리라든가 이런 과목들 있죠. 사탐 과목. 이게 논술하고 뭐야? 훨씬 더 가깝습니다. 즉 본인이 고등학교 시절 사탐은, 내가 국어, 영어, 수학 주요 과목은 못했지만 사탐은 잘했다. 그럼 뭐다? 논술에 대해서 충분히 잘할 만한 기반이 닦여 있다 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첫 번째 오해, 국어보다는 논술은 뭐에 더 가깝다? 사탐과 더 가깝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100일장에서 상 좀 타봤어요. 그래서 100일장, 100일장 소위 말하는 글짓기 대회죠. 이 100일장 대해서 상을 많이 받으면 나는 좀 논술을 하지 않을까. 또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애가 중고등학교 때 100일장만 나가면 상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논술도 잘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글짓기 실력과 논술 실력은 뭐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 그럼 바로 뭐냐면, 글짓기는 논제가 없는 반면에 논술은 논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술 시험장 가서 글짓기 쓰듯, 즉 100일장 대회에서 뭐 수필 쓰듯이 써버렸을 경우에 이거는 뭐 거의 뭐 낙방할 수밖에 없는 답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글짓기, 100일장은 글짓기인데 이 글짓기 실력과 논술 실력은 연결고리가 조금 있다가 아니라 뭐야? 완전히 무관합니다. 무관. 그래서 내가 중고등학교 때 100일장에서 글짓기에서 상을 탔느냐 못탔느냐, 글짓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하고 논술 실력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오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 영어가 만점에 가까워요. 이거는 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영어 점수 해당이 되고, 편입 수험생들한테는 토익, 토플, 탭스 점수일 텐데, 이러한 영어 관련된 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잘한다. 그럼 뭐야? 논술도 잘할 것 같죠. 그리고 대부분 우수한 수험생들이 영어를 갖다가 아주 잘하는데, 그 우수한 수험생이 뭐다? 영어 실력이 높다고 해가지고 어학 실력이 높다고 해서 논술 실력이 높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평상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논술 실력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어학 실력과 논술 실력은 별개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오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제가 학점이라고 하겠죠. 학점이 아주 높다. 이거는 뭐야? 편입수험생들한테는 대학교 1, 2학년 혹은 4학년까지 학점이 높은 거고, 고등학생들한테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내신 성적이 높거나 수능 성적이 높겠죠. 그게 바로 뭐다? 또 이게 별개입니다. 즉 공부 능력과 논술 능력도 별개예요. 그래서 특히 이 네 번째 오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논술도 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15년 이상 논술을 직접 첨삭 지도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논술 능력은 공부와는 별개다. 그래서 정말 강남권에서 최고 우수 성적인 수강생들 제가 많이 가르쳐 봤겠죠. 근데 그 수강생들이 논술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특히 우편 첨삭에서 저기 지방 시골에서 너무나 인서울, 서울로 오고 싶은 학생인데 성적은 별로였는데 의외로 또 논술이 아주 또 잘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부 능력과 논술 능력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잘했을 경우에는 논술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고, 또 본인이 공부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논술에 대해서 겁먹고 논술을 지원하지 않거나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오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글은 전혀 안 써봤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 써봤다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자기는 논술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전혀 글을 안 써봤다. 그래서 전혀 글을 안 써봤기 때문에 당연히 논술에 대해서 공포감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와 같은 논술 전문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다? 기존에 잘못 배운 것보다는 아예 안 배운 게 더 낫다. 아예 안 배운 게 더 낫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간혹가다 저한테 이제, 첨삭 수강을 듣는데요. 이전에 한 6개월 동안 논술을 배웠다고, 저한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자신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제가 논술을, 답안을 첨삭을 해보니, 논술이 엉망진창인 겁니다. 바로 뭐다? 기존에 6개월 동안 뭐야? 잘못 배운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 배우긴 했지만 6개월 동안 배웠기 때문에 그 6개월 동안 그 잘못 배운 거를 새로 다시 이걸 수정하고 진화시키고 극복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이라는 건 한 번 완성도가 딱 자기 몸에 체화가 돼버리면 쉽게 바뀌지 않는 게 바로 글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아예 글을 안 써보고 아예 안 배웠다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글을 완성도 높게 빨리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기존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잘못 배운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그걸 나름대로 극복시키는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내가 전혀 안 써봤다 그러면 나는 깨끗한 백지장이다. 새롭게 내가 논술을 제대로 잘 배워서 써나가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논술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오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논술 시험 한두 달 전부터 할래요. 한두 달. 실제로 이 한두 달도 적은 달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어때요? 대입 같은 경우에는 수능 끝나고 나서 한 주, 두 주만 논술 준비하고 시험 보러 가는 수험생들도 있고, 편입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여러 대학을 한꺼번에 다 마스터를 하고 시험장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된다. 글은 뭐다? 단기간에 향상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중학교 1학년부터 따진다고 한다면 고3까지 거의 한 6년을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영어는 6년이 아니라 대학 와서까지 하게 되면 거의 한 10년 정도를 배우는데도 외국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 같은 경우는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그렇게 배우는데도 점수가 오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큰 불평 불만이 없는데, 솔직히 논술은 국어, 영어, 수학보다 더 어려운 시험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두 달 만에 나름대로 해가지고 합격을 원한다? 그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물론 한 달이 아니라 한두 주만 해가지고도 합격한 수험생들을 제가 실제로 가르쳐 봤습니다. 그럼 그런 수험생들은 뭐냐? 그런 수험생들은 굳이 사교육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본인 자체가 논술형 인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는 아주 극소수의 드문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논술 시험을 한두 달 준비하고 나는 합격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그냥 떨어지겠다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가르치는 수강생들 보더라도
1년 정도 준비를 하게 되면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반면에 6개월 이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례해서 합격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대학 입시 논술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배운 수험생들은 합격률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즉 6군데 보게 되면 최소한 한 군데 정도는 무조건 붙는다고 제가 장담을 할 정도니까요. 그 다음에 편입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6개월 이상 배우게 되면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논술 수험생 중에서 그 정도로 장기간으로 어느 정도 탄탄하게 준비를 하는 수험생이 있느냐? 거의 없어요. 그래서 논술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적기 때문에 그 장기간으로 준비한 그 적은 수의 수험생들이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임의 시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안에 나는 한두 달만 준비하고 나서 논술을 합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나는 떨어지더라도 상관없다라고 시험장에 가는 거하고 매한가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혼자서 논술을 준비해보려요. 이것 여러분들이 독학이라고 그러죠. 독학 논술. 이렇게 해가지고도 합격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책을 출간을 한다거나 인강 동영상을 찍는다거나 그 다음에 첨삭도 직접 학원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우편 첨삭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논술을 혼자서 독학으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혼자서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 독학 수험생들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책만 보거나 아니면 인강을 통해서만 해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논술에서는 거기에 뭐가 반드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게 필요하냐면 이게 논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첨삭. 내 답안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고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대안 제시를 해주는 이 첨삭이 중요한데 꼭 논술 전문 강사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는데 이 첨삭을 가급적이면 꼭 많이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반드시 한두 번 정도는 첨삭을 통해서 내 답안의 문제점이 어딘가를 명확하게 지적받고 나서 혼자서 독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혼자서 하게 되면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본인의 문제점이 수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외로 합격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첨삭을 무조건 100% 장기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한두 번 정도는 꼭 전문가에게 첨삭을 받은 상태에서 혼자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계속 첨삭을 시험장 가기 전까지 장기간 꾸준히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합격률은 더 높아집니다. 논술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아니라 확률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논술을 준비하는 데서 어떻게 하면 확률이 높은 형태로 학습을 해 나가느냐 그걸 여러분들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8번째. 선생님 저는 공부는 안 하는데요. 하루라도 뉴스를 안 보면 잠을 못 자요. 이런 수험생들은 무조건 논술을 봐야 합니다. 시험은. 왜? 이미 잠재적 논술형 인간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선생님 저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요. 뉴스는 전혀 보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논술이 굉장히 실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루라도 뉴스를 안 보면 잠을 못 자는 이 수험생들은 설령 본인의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반드시 논술 전형을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책이면 뭐든 읽는 게 좋아요. 즉 텍스트를 갖다 접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런 학생들도 반드시 논술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미 잠재적 논술형 인간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전혀 책도 안 읽다가 갑자기 논술에서 한꺼번에 많은 텍스트를 접하게 되면 그 논술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은 꼭 공부하는 책이 아니더라도 에세이집이 됐건 소설책이 됐건 심지어 만화책이 됐건 어느 텍스트를 갖다 접하는 데 있어서 나는 별다른 거부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빨리 논술을 시작하는 게 좋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선생님 저는 TV를 보는데요. 드라마보다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훨씬 더 좋아요. 이 다큐멘터리는 여러분들 뭐하고 또 연결해야 되냐면 시사 프로그램, 교양 시사 프로그램과 같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논술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다큐멘터리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수험생들도 이런 잠재적인 논술형 인간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뭐야? 선생님 저는 전혀 뉴스나 다큐나 이런 시사는 싫어하고요. 드라마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럼 뭐다? 논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한번 이 10가지 오해들을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사탐이 중요하다. 101장의 글짓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바로 논술 실력이 중요한데 이 논술 실력은 글짓기 실력과는 무관하다. 별개이다.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할수록 논술을 잘하느냐? 별개의 문제다. 공부를 잘할수록 논술을 잘하느냐? 아니다. 별개의 문제이다. 글을 전혀 안 써봤다. 오히려 뭐야? 깨끗한 백지에 좀 더 효율적으로 논술을 배우기 좋은 환경이다.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논술시험을 짧은 기간 해보려고 한다. 나는 떨어지는 거를 감수하고 시험장에 간다. 절대 글은 단기간에 향상되기가 어렵다. 장기간에 걸쳐서 탄탄하게 하면 할수록 뭐다? 꼭 합격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합격 가능성의 확률상으로는 훨씬 더 높아진다. 혼자서 해보더라도 충분히 합격은 가능한데 확률상으로는 굉장히 떨어진다. 왜? 반드시 첨삭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 답안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반드시 첨삭으로서 인지를 한 상태에서 혼자 논술을 공부하더라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논술 학습 방법이다. 하루라도 뉴스를 안 보면 잠을 못 자거나 책이라면 뭐든지 좋거나 그 다음에 드라마보다는 뉴스나 다큐멘터리 이러한 시사적인 내용의 TV 프로그램을 좋아한다 한다면 빨리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게 좋다. 논술로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잠재적 논술형 인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술에 대한 오해 10가지를 봤는데요. 이러한 오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본인이 좀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